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성명패 토토 최종패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좀 일이 있어서 오늘 좀 촬영을 하게 됐는데 지금 마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고 결과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에버튼 대 브랜트퍼드의 경기고요. 우선 두 팀 맞대결에서는 브랜트퍼드가 조금 더 우세한 부분을 보여주곤 있으나 배당은 에버튼이 정배당을 받았죠. 근데 투표율은 브랜드포드 쪽이 조금 더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력은 사실 브랜드포드가 더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에버튼이 최근에 뭐 승리도 하고 그리고 뭐 홈에서의 모습들이 뭐 경기력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브랜드포드도 원정에서의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팀이기도 하고 에버튼의 단점이라면 수비에서의 공간이 많다라는 점인데 브랜드퍼드는 그런 역습을 활용하는 부분보다는 이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모습들이 더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버튼이 그러한 수비에서의 모습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브랜드퍼드가 더 유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 에버튼의 홈이라는 점 그리고 두 팀의 상성에서 에버튼이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에버튼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브라이튼이 조금 더 우세한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데 좀 브라이튼으로 단통으로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리즈의 이번 시즌 모습 자체가 워낙에 좀 좋지 않고 수비에서의 공간도 많고 전방에서의 압박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 반면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미토마의 패턴이 좀 많이 읽히긴 했어요. 미토마가 이적으로 들어오고 나서의 모습들에 비하면 최근에는 좀 많이 막히는 모습들도 보여주곤 있지만 리즈가 수비적으로 공간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브라이튼의 미토마가 좀 잘 활용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튼이 당연히 유리하다라고 보지만 무승부를 바치는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미토마가 좀 미토마에 대한 공략을 상대팀들이 잘 준비를 해오는 것 같아서 미토마가 막혔을 때 물론 더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이 한쪽이 막히게 되면 브라이튼의 공격에서의 좀 돌파구를 많이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무승부에 이변까지 포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원정에서의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첼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첼시가 근소하게 우세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첼시가 워낙에 좀 좋지 않습니다. 경기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좋지 않고 물론 뭐 상대가 레스터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레스터가 더 안 좋죠. 그래서 첼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는데 이 첼시가 얼마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투표율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가 레스터라면 강팀일 경우에 이 정도의 투표율이 아니라 최소한 60%는 넘어가야 되는 투표율인데 그만큼 지금 첼시의 모습도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레스터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첼시가 안 좋다라고 할지라도 레스터 정도는 충분히 잡아낼 것 같긴 한데 레스터가 그래도 뭐 역습에서의 한 방은 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첼시도 경기력이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스터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노팅엄 시티의 경기고요. 사실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탈락을 하면서 분위기도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그 경기에서의 내용들이 정말 좋지 않았었죠. 노팅엄이 만만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에 대해서 이변을 가져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앞선 경기들에서의 대부분의 좀 이변을 포함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투표율이 많이 몰리고 배당이 낮게 책정된 이 경기에서는 노팅엄 정도는 토트넘의 경기력은 안 좋더라도 결과 자체는 지금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의심 없이 토트넘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엘체 대 바이돌리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좀 무승부가 많았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지 무승부 쪽으로 투표율이 뭐 거의 한 45%대가 가까운 투표율이 몰렸는데, 이 정도의 무승부 투표율은 저는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과 패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엘체가 최근에 이번 시즌 굉장히 좋지 않아졌다가 최근에 모습들이 좀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아돌리드의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훨씬 더 화력이 좋고 위협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승패 방향이라면 저는 바이아돌리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엘체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대 라요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이변까지 좀 포함을 했습니다. 일단 두 팀 스타일 자체가 셀타비고는 공격에 비해서 좀 수비가 좋지 않은 부분들, 라요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의 좀 한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셀타비고는 역습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승패 방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제골을 넣는 팀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라요의 최근에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좀 날카로운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통으로 가자면 좀 라요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발렌시아가 정배당을 받았죠. 근데 저는 발렌시아의 경기력이 저는 최근에 좀 많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경기력이 엄청나게 안 좋다라기보다는 공격에서의 전개하는 과정 자체는 좋은데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게 발렌시아에게 있어서는 좀 많은 단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원정에서의 모습이라는 점은 굉장히 좀 아쉽긴 하지만, 발렌시아가 수비적으로 주력도 많이 느리고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그런 대처도 잘 안 되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지금의 발렌시아라면 오사수나의 경기력으로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무승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완전한 역배로 라레가 특성상 완전한 역배로 발렌시아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마요르카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마요르카가 7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시에다드가 마요르카 상대로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경기력을 보면 소시에다드도 그렇고 마요르카도 그렇고, 마요르카가 최근에 주춤하고는 있지만 경기력 자체가 나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뭐 이 크로스 원툴이긴 한데 그것이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또 홈에서의 경기라는 이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소시에다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저는 무승부 쪽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요르카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일단 맨유가 사우스햄튼 상대로 굉장히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저는 맨유가 지난 리버풀전에서의 대패를 했었는데 상대가 사우스햄튼이라면 그런 분위기 반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맨유가 리버풀전까지 패배하기 전까지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의 좋지 않은 사우스햄튼이라면 맨유의 무난한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웨스트햄이 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죠. 웨스트햄이 아스톤빌라 상대로 굉장히 좋았었던 전적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웨스트햄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아스톤빌라의 최근의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반면에 웨스트햄도 뭐 분위기가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좋아진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득점에서의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웨스트햄이 전적상으로는 유리하더라도 경기력은 두 팀의 차이가 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알메리아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세비야가 홈일 때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경기는 좀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뉴캐슬과 세비야 경기들 중에서 배당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 경기는 좀 부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경기가 세비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비야가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리그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이 좀 좋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알메리아가 역습에서의 나쁘지 않은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세비야가 분명히 답답한 경기력을 펼치다가 알메리아의 역습에 좀 당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승무패로 지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뉴캐슬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이 경기를 승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일단 원정에서 울버햄튼 그리고 뉴캐슬이 최근에 뭐 어김없이 좀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뉴캐슬을 가져가는 부분은 저는 이 두 팀의 상성에서 울버햄튼이 좀 많이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울버햄튼은 수비적으로 공간도 많은 팀이고 공격에서의 득점력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 뉴캐슬이 이렇게 좀 힘과 힘의 대결을 할 때는 전 뉴캐슬이 유리했던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최근에 주춤하더라도 울버햄튼 상대로는 저는 무난한 승리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일단은 베티스가 이 공격에서의 빠른 템포를 활용하는 부분들은 좋지만 여전히 수비에서의 공간이 좀 많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고, 비아렐은 공격에서의 활용은 굉장히 좋지만 최근에 좀 득점력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비아렐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는데 베티스의 공격에서의 화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비아렐이 최근에 떨어져 있는 득점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승부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렐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일단은 빌바오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빌바오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괜찮았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바르셀로나가 배당이 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고 배당에 비해서 좀 투표율이 좀 굉장히 많이 몰린 부분들은 아쉽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불안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빌바오가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이 저는 좀 이번 시즌에 빌바오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최근에는 좀 힘없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라면 바르셀로나도 경기력이 좋지는 않지만 지금의 빌바오라면 원정이더라도 저는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바오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패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승무패 경기들 그리고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